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금요일에 팩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리포트일까요? 보시죠. 오늘의 산업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분석이고요. 부문별 엇갈린 빅테크 실적이 주는 의미라는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많은 기업들 국내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이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도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평가들 이어지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거의 다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 마무리가 됐는데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목했던 게 이제 페이스북까지 해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지 그게 레포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세하게 메타를 먼저 좀 같이 보시면은 메타 괜찮았습니다. 메타의 매출 예상치가 상회하는 수준에서 발표가 됐고요. 또 중요하게 점검하는 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인데 이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았다, 선방했다라는 해석이 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메타 이 종목 보시면은 낙폭과대 줍니다.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주가 반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레포트에서 이 메타의 그러면 그 표면적인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 이걸 주목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문제를 짚어내는데 성장률이 7.9%로 둔화 속도가 가팔라졌다라는 점을 이제 캐치포인트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성과가 단계적으로 이제 나타나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보다 안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좀 밑도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업부별로 조금 뜯어서 보고 있거든요. 광고하고 유튜브 가장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네, 이쪽은 성장 둔화세가 굉장히 가파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소멸이 됐고 전쟁 영향을 받았다. 분석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다 안 좋았냐 그거는 아니고요. 구글 클라우드 쪽의 매출은 44% 성장하면서 성장 기조로 이어나갔다라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조금 분리해서 점검하자라는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실적이 나왔는데 원인은 지금 아주레의 고성장이 있었고 클라우드 사업부 이쪽이 좋았고요. 또한 세일즈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가 됐다. 40%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별로 뭐를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레포트에서 짚어내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찾아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광고 그리고 SNS, 스트리밍 같은 컨슈머 기반의 사업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공통된 특징이었고 그러면 B2B IT 투자 관련 사업들은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서 공통점을 해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인 실적이 어떤 높낮이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B2B 사업에 대한 향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미국 쪽의 성장 주식들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진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그 미중 무역 분쟁 나왔을 때도 10년 동안 강세장이었는데 라면서 더 가겠냐 실적 확인했더니 클라우드가 좋았다. 그때도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구독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시아는 늘었다라는 걸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봤지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기업 가운데 메타 같은 경우도 일단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일간 활성 사용자 수의 증가세가 나왔지만 매출 성장률의 둔화 속도가 가팔라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함께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런 성장주, 미국의 기술주들이 B2B 기반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B2B 기반이 좀 강한 쪽은 어느 쪽일지 네. 누가 앞으로 승자가 될 거라고 보는지 알아볼까요? 포인트를 다 짚어주셔가지고 B2B가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B2C는 소비 형태가 이제 둔화될 거라 계속해서 그게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B2B 관련해서 IT 투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 성장주로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그 결론입니다. B2C는 뭐 딱 떠오르시잖아요. 뭐 게임이라던가 광고라던가 뭐 SNS 스트리밍 이런 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딱 떠오르는 기업도 있으시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넷플입니다. 넷플릭스인데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충격이 있었는데 부진하게 가이던스도 자체적으로 냈습니다. 네, 이유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이용자 트래픽의 급격한 반등 요인이 일단은 지금 부족하다. 지금 소멸됐다고 했잖아요. 뭐 코로나 효과도 좀 소멸이 됐고 여기서 더 트래픽을 굉장히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부재하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많으면 이제 파이도 나눠질 것이고 마케팅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부진하게 냈습니다. 전반적인 월가 전문가들도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보고 있는 분야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B2B 관련 IT 투자 요기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좀 위축됐던 기업 투자 수요가 이번에 이제 엔데믹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디지털 전환 니즈 증가에 따른 리오프닝 컨셉에도 딱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 B2B의 강한 쪽을 보자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대표적인 B2C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 구글 안에서도 유튜브 같은 경우도 B2C인데 둔화된 움직임을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B2B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성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영향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 영향 어떨까요? 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연결을 마지막에 전력으로 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증가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죠. 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클라우드 기반의 IT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제 증대 니즈가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B2B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보자 이거는 아니고 인건비 증가 부담 요인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을 보자라고 전략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좀 출연한 게 실적 반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해 두는 두 섹터를 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스템 통합인 SI 기업하고 보안 쪽, 이 두 가지 섹터를 언급했습니다. SI 쪽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기업이 있으시죠? 주가가 좀 무겁긴 한데 삼성 SDS가 앞으로는 조금 퍼포먼스 낼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도 SI 기업으로 향후 유망하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보안주 두 개를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파수하고 지니언스 이런 보안 기업이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투자 시각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2B 이 클라우드 그리고 리오프닝의 수혜로 이러한 기업 투자의 본격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종목을 꼽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종목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보안주 가운데 파수 지니언스를 보자라는 의견인데요. 보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 쉴더스 상장 다음 달에 앞두고 있으면서 점차 우리 시장에서 좀 뜸했었던 보안주가 또 반등해 줄 수 있을지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소프트웨어. 어떤 거요? 소프트웨어 업종,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업종?
네. 소프트웨어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뭐 많지는 않죠.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다들 높아요. 고평가돼 있어. 뭐 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섹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이유는 마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현금 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부여받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역시 이제 B2C보다는 B2B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YOY 7%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률은 꺾였다고 하지만은 뭐 ARPU라고 하죠. ARPU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나와서 오늘 주가도 뭐 상당 부분 강세를 나타냈고,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유튜브 쪽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유튜브 광고 매출은 성장이 둔화됐으나 구글 클라우드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냥 B2B 쪽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하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역시 호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뭐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해서 뭐 좋은 실적을 나오고 있고, 뭐 성장이 아직도 안 꺾였다. 뭐 좀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출혈 경쟁을 각 사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마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커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이미 성장이 둔화가 됐죠. 지금 마켓컬리, 오아시스, 쓱닷컴, 11번가 등이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IPO를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요인도 지금 이커머스 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에 빨리 몸값을, 제 몸값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B2B 쪽에서는 기업들의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서 꾸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트렌드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의 IT 투자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뭐 기술이 발전할수록 뭐 계속적으로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주에 관심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인플레이션에도 인건비 빼면은 원재료 상승해서 좀 자유롭죠. 그렇다고 보면 원가율도 방어가 가능하면서, 원가율이 방어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익률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업황의 고성장, 뭐,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또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반등을 해주는 네.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클라우드 덕분에 또 파급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클라우드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우리 주식시장에 뭐가 있을까요? 관심 좀 꼽으시겠어요? 일단 뭐 안랩하고 파수를 갖고 나왔는데, 네. 안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대표 보안업체죠. 기술력은 세계적이고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정치 테마주였는데, 그거에서 좀 벗어나면은 역시 사이버 보안주로 좀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뭐 좋아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15%에 이르고 있고, 뭐 손색이 없는 주식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좀 폄훼 받았죠.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나스닥 ETF 지수에 뭐 안랩을 조금 편입하려는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가 이번에 지분을 많이 매입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산 가격이 한 10만 4천 원 정도 평단가가 되는데 지금 좀 내려왔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수입니다. 뭐 데이터 보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포스코, CJ, 롯데하고 뭐 그런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있고요. 미국 내 디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수가 유일한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그렇다면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실적 부문별로 엇갈렸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B2C의 둔화가 나왔는데요. 넷플릭스의 구독자 감소, 또 유튜브의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B2C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B2B 같은 경우는 최원재 전문가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전쟁 여파로 인해서 보안의 중요도까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파수와 지니언스 같은 클라우드와 SI 기업과 보안 기업을 꼽고 있고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는 오늘 보안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있는 보안주, 안랩, 그리고 파수 이렇게 두 종목을 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넷주 가운데 탑픽으로 보안주를 또 최원재 전문가가 주셨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K쉴더스의 일반 공모 청약은 이제 열흘 남아있네요. 5월 9일부터 10일인데요. 이 전후로 한 보안주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네요. 산업 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